여러분, 지금까지 AI는 글자만 읽었잖아요? 근데 이젠 우리처럼 세상을 보고 또 듣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감각을 갖게 된 AI,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아주 놀라운 세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한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묻고 긴 동영상을 던져주고는 이거 3줄로 요약해줘 라고 하고 심지어 목소리만으로 명령을 내리는 미래. 완전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바로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 저희는 앞으로 줄여서 MLLM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말로 소통하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잖아요. MLLM도 똑같아요. 텍스트, 이미지, 소리,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AI가 멀티모달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한테 뭐가 좋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주 거대한 통합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도서관이 좀 특별해요. 고양이라는 글자가 적힌 책이랑 고양이 사진 앨범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양이라는 개념 하나에 글자랑 사진이 처음부터 딱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LLM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냥 AI랑 대화하기 좀 편해지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AI가 드디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맥락이라는 걸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뭐랄까 하나의 신호탄 같은 겁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AI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글자만 읽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보고 듣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기술 발전 뒤에는 사실 꽤나 흥미로운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AI가 처음에는요,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준 아주 깐깐한 규칙들만 따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패턴을 배우는 시대를 거쳤고 마침내 지금의 딥러닝 혁명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그 이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트랜스포머가 MLM 시대를 연 결정적인 열쇠였던 셈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마치 세 단계로 이뤄진 춤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스텝 1, 비전 인코더라는 녀석이 이미지를 쫙 보고 핵심 특징만 쏙쏙 뽑아내요. 동시에 스텝 2, 언어 인코더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법 같은 순간, 스텝 3, 교차 어텐션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이 두 가지 다른 정보를 스르륵 녹여서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각과 언어가 만나서 하나의 완전한 이해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딱딱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요. 진짜 와 소리 나오는 순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해진 AI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바로 시각적 질의응답, VQA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사진 한 장 툭 던져주고 여기 이 강아지 무슨 종이야? 하고 물어보면 끝이에요. 그럼 AI가 이미지를 보고 질문을 이해해서 바로 답을 찾아주는 거죠. 와, 생각해보세요. 교육 현장이나 또 새로운 접근성 기술 같은 분야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그냥 사진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진 속 풍경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준다거나 창작자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말이지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창작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질녘 사이버펑크 도시 풍경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자 몇 개만 입력하면 와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놀랍도록 생생한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래픽 디자인, 광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게임의 룰을 아예 바꾸고 있다고 봐야죠. 이 기술의 힘은 어느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이랑 환자의 진료 기록을 같이 보면서 진단하잖아요. AI가 그걸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로보틱스는 또 어떻고요? 로봇한테 그냥 저기 주방 선반 위에 있는 그 빨간색 컵 좀 갖다 줘. 이렇게 말만 하면 로봇이 그걸 알아듣고 보고 정확하게 가져오는 거죠. 시각적인 맥락까지 이해해야만 가능한 이런 복잡한 명령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요, 이렇게 놀라운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냉정한 현실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첫째, 이 모델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을 그대로 어쩌면 더 심하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학습시키고 돌리는 데 드는 컴퓨팅 자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환경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게다가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 그리고 다들 걱정하시는 딥페이크 같은 악용 가능성까지. 정말 기술 발전만큼이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책임감 있는 개발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자분들이 데이터에 담긴 편향을 어떻게 줄일지, 또 이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여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내놓게 할지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강력한 기술을 아주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기반 위에 세우는 거겠죠. 결국 AI에게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각을 선물한 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AI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바라보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